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025년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금융편입니다. 첫 번째,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로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에게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주담대가 0.6에서 0.7, 신용대출이 0.4%로 인하가 될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중순부터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적용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여건 완화입니다.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에서 2억 5천까지 2025년, 27년 추가 완화될 예정이고요. 특례 대출 기간 동안에 추가 출산 시에 우대금리 0.4%가 적용이 됩니다. 구입자금 대출 대상은 주택가의 9억 원 이하, 대출 한도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상은 수도권 5억 원 이하, 집안 4억 원 이하, 대출 한도는 3억 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수도권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 디딤돌 대출 후치 담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 단지의 경우 2024년 12월 1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 중에 입주기간 시작일이 25년도 상반기까지인 경우 후치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DSR이 3단계가 실시가 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가계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1단계가 2024년 2월, 현재 시행 중인 2단계가 2024년 9월에 시행이 되었고요. 3단계 시행 시기는 2025년 7월에 예정으로 있습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1.5%로 예상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 드림 대출 출시입니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청년주택 드림 대출이 출시가 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요. 연소득 7천만 원,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그리고 1년 이상 납입 1천만 원 이상을 납입을 했을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저리로 대출이 됩니다. 최저금리 2.2%이고요. 최대 만기 40년으로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2025년 연내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세제편입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세제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입자 그리고 배우자까지도 확대가 됩니다. 납입액의 40% 한도로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또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또한 세대주와 배우자까지도 확대가 되고요. 총 급여액 3,600만 원,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그리고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가 500만 원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에 1주택자로 간주가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고 주택시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공시지가 4억 원 이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일 경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월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가 연장이 됩니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지정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에
실거주 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 시장의 안정을 위해 2년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제도가 연장이 됩니다.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 공제해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소형주택 구입 시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정 규정을 기존의 2024년 5월 9일에서 2025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및 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0일 중 취득한 준공후 미분양 주택과 소형시축 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수에 제외하는 기간을 27년 12월까지 2년 연장이 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공급편입니다. 민간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지에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민간주도 재개발이 어려운 곳을 용적률 상한 등의 특례를 통해 고밀 개발하는 것으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에 이어지고 주택 건설 위주라 도심 내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으로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이 됩니다. 또한 서울의 경우 최대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적률 상한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는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시행은 2025년 2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또한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정비계획 위반 등 사업에 착수할 조차도 없었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재건축을 위한 위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해서 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편입니다.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이 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인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제를 폐지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로 통합이 운영됩니다. 각각 운영되던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출 서류 간소화는 물론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도 20일가량 단축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중개 광고 시 위반 건축물 표기가 의무화가 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를 비롯한 부동산 중개 광고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의무화가 되는데요. 수요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 등에도 표시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며 이날 이후 중개 대상물에 대해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등기 전자 신청제가 도입이 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 신청, 신탁 부동산의 전세 사기 방지, 상속, 유증, 등기의 관할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규 민간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가 됩니다.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1차 에너지로 얻는 전기를 연간 1제곱미터당 120kWh 이내로 써야 했지만 새 기준은 100kWh 이내로 써야 해서
기준이 17%가량 강화가 됩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준 강화에 따라서 주택 건설 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하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서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 비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악성 임대인 임대사업 등록 말소가 6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의무 임대기간 6년이 적용되는 단기 등록 임대 유형을 복원을 합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의변제한 악성 임대인에 대한 등록 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말소는 보증회사가 2회 이상 대의변제한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상정을 합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과 표준지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산정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원과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문제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시에 지자체가 시군구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공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의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21cm에서 25cm로 4cm가 상향이 됩니다. 완충제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을 1등급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주택으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이 신고 대상입니다. 생활력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 시기를 유예하게 됩니다.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력 숙박시설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 말까지 늦추게 됩니다. 관련 법과 조례 개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정부는 2025년 9월까지 기준 완화를 하고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및 용도 변경을 예비 신청한 소유자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발 시 시행명령을 2차례 내린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부산만 부동산TV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0명부터 시작해서 현재 380분께서 구독해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하지만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알찬 정보와 답사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2024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5년도도 항상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